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진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보는데요. 이전 그 영상에서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년 5월 4일 그 1차 출전하기 전까지 어떤 정황과 준비사항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지인 중에 뭐 이 당시 이제 경상우수군의 상황은 어땠는지, 또 그다음에 그 원균의 행적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간만에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그 경상우수군의 이제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이제 그 수장인 이제 원균도 뭐 같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까 뭐 걱정은 좀 되지만 뭐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야 될 사안이라서 이번 기회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좀 그 도발적인 제목일 수도 있겠으나 원균 이제 도주인가 패퇴인가라는 이제 부제로 그 조선과 일본 측의 어떤 기록들을 이제 같이 소개해 드리면서 그 일반인에게는 거의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원균의 그 최초 해전, 그 가라시마 해전에 있던 그 실제 논쟁과 함께 관련된 그 일본 측 기록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임난 개전 초기 그 경상우수군과 그 원균의 그 행적과 관련해서 그 통상적인 어떤 대중들의 그 인식을 이제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그 일본군이 이제 바다를 건너 이제 침범해 오는데도 경상우수군과 이제 원균은 이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뭐 군영을 불태우고 이제 그냥 도주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원균이 경상우수영의 그 전선 그 70여 척을 이제 모두 이제 자침을 시켜버리고 도주를 하니까 이로 인해서 그 1만 명에 달하던 이제 경상우수군이 한 번에 그냥 와해됐다는 뭐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원균 비판에 있어서 그 칠천량 해전의 패전과 더불어 이제 가장 많이 그 회자되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이런 인식이 이제 퍼지는데 그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기록이 징비록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징비록에 이제 언급된 그 개전 초기 이제 경상우수군과 이제 원균의 행적을 이제 기록한 부분인데요. 유성룡은 그 개전 초기 이제 경상도 장수들이 이제 모두 이제 나약하였다 하면서 그 경상 자수영은 이제 박홍은 뭐 군사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고, 우수사 원균은 이제 함선이 많았음에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전 초기 원균은 이제 적의 기사가 그 대단한 것을 보고 이제 감히 출격도 못하고 그 전함 100여 척과 뭐 화포, 군기물을 이제 바다에 다 빠뜨리고 곤양, 그러니까 지금의 사천으로 그냥 도주를 하니까 수하의 그 수군 1만여 명이 이제 모두 도망쳐 와해되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언급한 뭐 인식과 뭐 일치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징비록에서는 그 개전 초기인 그 임진년 4월이나 또는 그 1, 2차 출진이 있었던 그 5월과 6월에 대한 이제 언급 없이 바로 그 7월 초에 있었던 이제 한산도 이제 해전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어떤 개락적인 어떤 상황만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비슷한 언급은 그 징비록 이외에 뭐 여러 문헌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유성룡과 같은 그 태계 이양의 이제 문화이면서 그 남인이었던 그 초유사 이제 김성길이 그 임진년 그 5월 말경에 이제 올린 것으로 이제 보이는 이제 장계의 내용인데요. 진비록의 내용과 뭐 유사하게 뭐 당시 그 경상 좌우도의 그 담당 장수였던 이제 박홍과 이각, 그 조대군과 이제 원균을 이제 차례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무기력했던 이제 장수들의 그 행적과 함께 우수사 원균이 이제 군영을 이제 불태우고 이제 바다로 나가 다만 이제 배 한 척만 이제 보존하였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그 유사한 내용이 그 당시 이제 경상도 관찰사였던 이제 김수의 그 장계 내용에도 보이는데요. 이전에 그 김준민 장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는 여기서 그 경상 우수영의 그 수군 진영 중에서
그 거제도에 있었던 뭐 조라포, 지세포 등의 이제 성들이 텅 비었다는 점과 이제 거제 흘령 이제 김준민만이 이제 홀로 성을 사수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원균이 그 내지로 이제 피하자 그 본영에 남아있던 이제 부관인 그 우후 이제 우응신이 이제 광고를 이제 불태우니 200년 동안 뭐 저축한 물건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난중 그 잡록에서는 그 우응신이 이제 본영을 불태우고 이제 도주하는 상황을 이제 좀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균이 이제 일본군의 이제 침범 소식을 듣고 이제 출진은 하지만 그 어이없게도 그 우리나라 어선을 그 외적의 배로 이제 생각을 하여 창항이 이제 달아나 이제 노량으로 이제 도주를 하자 그 본영에 남아있던 이제 우응신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서 이제 백성들에게 섬을 나가길 이제 도촉하지만 극심한 그 혼란 속에 그 섬에서 이제 함께 이제 피할 수 없다 여긴 나머지 그 피난민들을 이제 활로 당겨 이제 마구 이제 소화되니 임산부 뭐 2명을 포함한 많은 이제 무고한 희생자가 이제 생겼으며 온 섬의 그 장병들이 이제 모두 이제 이 소문을 듣고서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해 현령 그 기록은 그 일본군이 이제 아직 그 남해도를 이제 범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제 창고를 이제 불사르고 이제 달아났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난중 잡록은 이제 이와 별도로 이제 경상 우수사 원균과 관련된 그 다른 기록들을 이제 하나 더 남기고 있는데요. 원균이 그 일본의 그 침범 소식을 듣고서 이제 가덕도로 이제 수군을 이끌고 이제 나갔는데 그 일본군의 이제 배가 이제 바다를 덮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침내 퇴각을 하니 여러 장수들이 이제 흩어져 이제 가버렸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원균이 그 아군의 이제 전함을 다 침몰시키고 이제 육지로 이제 피하려 하니 그 옥포만호였던 이 이율룡이 이제 이를 말려 이제 중지시키고 이후에 이제 전라 자수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징배록과 뭐 난중 이제 잡록 등의 이제 기록들은 이제 이후에 그 선조 수정실록과 뭐 또는 그 조선 후기의 그 이제 관련 역사서 기록에도 이제 그대로 이제 차용이 되어서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개전 초기 그 경상 우수군과 이제 원균에 대한 그 초기 행적들을 이제 언급한 그 대표적 기록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앞에서 언급된 기록들은 이제 너무 개괄적이거나 단편적 그 내용만을 담고 있어서 그 당시 전장의 그 상세한 전황을 이제 알 수 없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 면에서도 뭐 약간 그 일부 차이를 이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진비록은 이제 원균의 그 출진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이제 도주만을 이제 기록한 반면에 그 난중 잡록이나 뭐 김성일의 장기에서는 그 원균의 이제 출신 자체는 이제 언급하면서도 그 마치 이제 교전이 없이 그냥 이제 도주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소개한 기록들만 본다면 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뭐 이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이제 도주이며 뭐 변명의 여지가 이제 없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다일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경상 우수군과 원균의 그 개전 초기 행적을 보여주는 이제 조선 측의 다른 문헌 기록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짚어볼 것은 이제 바로 그 이순신 장군의 이제 장계상에 나타난 그 원균이 보내온 이제 전통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그 난중일기와 그 이순신의 그 장계를 이제 기록한 그 임진장초 중에서 이 당시 그 원균과 오고 간 이제 전통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그 날짜별로 정리해 본 것인데요. 그 원균은 이제 4월 13일 이제 일본군이 이제 부산 포로 이제 도해한 사실을 이제 시작으로 그 16일과 18일 그 부산진과 그 동래성의 그 함락 소식을 신속히 이제 이순신에게 이제 전통으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은 그 4월 20일자로 이제 작성한 이제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그 전통 내용과 그 4월 29일자에 수신된 그 원균의 전통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4월 20일자에 그 이순신이 이제 수신한 그 경상도 관찰사 이제 김수의 전통으로서 여기서 이제 김수는 그 원균에게 이제 수군을 끌고 이제 바다로 나가 이제 적선을 저지하라는 그 출진 명령을 이제 내렸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이제 이순신에게는 이제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제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에다가 이제 지원 요청을 이제 미리 해두었으니 그 전라도 관찰사 및 이제 전라 병사와도 이를 논의해서 이제 시행해 달라 뭐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김수의 공문을 보면 작성 시점인 이제 4월 20일 이전에 이미 그 원균에게 이제 출진 명령이 이제 내려갔음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 명령을 받은 원균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순신은 그 이어진 그 장계의 그 후속 내용에서 그 4월 23일 그 자부승지 이제 민준이 이제 작성을 해서 선정관 이제 조명을 통해서 이제 보내온 그 서장의 이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원균이 이제 조선 조정에다가 각부의 이제 수군을 이끌고 이제 바다로 나가서 이제 군사의 위세를 이제 자랑하고 기습으로 이제 공격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고하였다고 이제 하면서 이순신에게도 이제 원균과 합세해서 이제 적선을 이제 공격하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원균은 그 4월 20일 이후에 그 김수의 그 출진 명령에 따라서 출진 계획을 이제 중앙조정에 알리고 이제 출진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이제 어땠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원균의 그 초기 그 행적에 있어서 그 가장 그 논란이 이제 되는 내용으로 그 4월 29일 그 이순신이 이제 원균에게 받은 이제 전통의 내용을 이제 기록한 이제 장계인데요. 29일 날 뭐 수신한 것으로 보아서 뭐 대략 한 2, 3일 전에 이제 작성하여 이제 보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원균은 외선 그 500여 척이 이제 김해, 양산강, 뭐 명지도로 이제 올라와서 그 바닷가의 각 고을과 이제 포 그리고 이제 병영과 수영을 거의 다 함락시켰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이 시기 이제 일본 그 3군과 4군의 한 그 2만 5천여 이제 병력들은 그 4월 19일 이제 김해를 시작으로 이제 경상 우병령이 있었던 이제 창원을 이제 점령하면서 경상우도의 이제 해안지대를 이제 점령해 가면서 이제 북진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균은 경상 우수영의 이제 수군을 뽑아서 적선 그 열척을 이제 전소시키긴 했으나 그 날마다 그 밀려오는 그 적의 기세와 병력의 어떤 열세 앞에 그 맞상대할 수 없는 이제 형편에 이르러서 결국 이제 본영조차 이제 함락되었다고 이제 하면서 그 전라도 수군이 이제 구원하러 이제 당포 앞바다로 이제 나와달라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원균의 그 외선 열척 격침설은 그 진위 여부를 놓고서 이제 많은 이제 논쟁이 있는데요. 이 전통의 내용만으로는 이제 당시의 어떤 구체적 그 전투 상황을 알 수 없기에 그 원균을 이제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원균이 이제 도주를 이제 면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뭐 이 내용만으로는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여겨서 그 실제 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임진년 4월 25일경을 전후하여 그 당시 일본 수군의 동향과 경상 우수군의 전투 상황을 일부나마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록이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요. 다른 논문이나 뭐 인터넷 등에서는 이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이 나오는 이제 문헌명은 이제 바로 전만록이라는 문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경상도 관찰사 그 김수의 그 참모였던 그 이타경이라는 분이 이제 이 시기 김수와 동행하면서 남긴 그 전만록의 기록인데요.
김수가 이제 조정에 보고한 그 4월 말경의 그 개전 초기 전학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김수는 그 4월 25일경 그 외선 5척이 이제 부산 다대포 쪽에서 가덕도로 이제 향하고, 이어서 그 외선 47척이 그 거제도 옥포 바로 남쪽에 위치한 그 지세포로 이제 상륙하였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기 그 일본 수군이 경상우수군 이제 관할 지역인 이제 그 가덕도와 거제도 일대에 대한 어떤 파상적인 어떤 공격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김수는 그 이어진 기록에서 그 경상우수영의 그 제협수군에 해당하는 그 곤양군수 이제 이광학이 그 외선 한 척을 소멸시키고 이제 수급 5급을 배웠으며, 거제현령 이제 김준민과 그 율포건관 그 이찬종도 뭐 지세포 등에서 이제 접전하며 이제 성을 지켰으나, 나머지 제장들은 이제 머뭇거리며 이제 물러났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 기록은 그 앞서 그 외선 열척을 격침했다는 뭐 그런 직접적인 그런 언급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곤양군수가 그 외선 한 척을 이제 격침했다는 점과는 또 별개로 그 대규모 그 일본군이 이제 거제도에 상륙하여 그 이 일대의 그 수군 진영들을 이제 내륙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공격해서 그 대부분 그 함락시킨 그런 전황을 이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해전과 그 상륙전이 그 동시에 이제 진행되었음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기록들을 좀 비교해 보면 그 전만록의 그 기록에 언급된 시점과 이제 전황이 그 원균의 그 전통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그 임진년 4월 25일경을 전후한 그 개전 초기 그 경상우선군과 일본군 사이에 그 일정 규모의 그 해전과 더불어 그 거제도와 연안 지역에 상륙한 그 일본군과 그 수군 진영을 지키기 위한 그 일련의 그 전투가 있었으며, 비록 그 패전하여 이제 본영까지 내어주면서 이제 물러나기는 했으나, 이 와중에 이제 적선 뭐 열척을 뭐 불태웠다는 것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록, 이런 기록들을 어디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통상 그 이런 사건의 이제 실체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여러 다른 문헌 간의 어떤 사료 비판을 통해서 각각의 그 문헌에서 그 동일한 사건이 이제 나오는지와 함께 그 각 문헌의 그 사건 내용상의 어떤 상호 보완성과 그 비교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잣대가 되는데요. 이 원균의 그 적선 열척 격침 사건이나 또는 일련의 뭐 전투를 언급한 그 다른 문헌 기록이 있을까요? 아주 그 단편적인 기록이긴 하나 다른 문헌에서 언급된 것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